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사실 박완수 지사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도 저는 이거 예전에 조금 주목을 했었거든요. 박원수 지사가 아크로비스타 방문했다 안 했다 그거 나왔을 때부터. 근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기도 이제 적혀 있지만 어쨌든 21년 7, 8월 요때가 박완수 그러니까 8월에 박완수 지사가 아크로비스타 갔다는 거고 최은순 씨는 7월에 법정 구속이 되고 근데 박완수 지사가 아크로비스타 갔다 온 이후에 정대택 씨가 국회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당일날 취소되고 하필 그 당시에 박완수 당시 의원이 행안위 간사였고 하여튼 이런 정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클 그 타임라인을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됐던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이랑도 시기가 겹칩니다 좀. 그래서 박완수 지사도 확실히 명태균 씨와 함께 좀 이런 공천 관련해서 윤석열 혹은 김건희 여사와 이야기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제일 그렇죠. 주목하시는 포인트는 뭐예요? 거기는 의심이 많이 가죠. 박완수 지사? 예, 네. 왜냐면 윤한홍 의원은 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친윤 핵심 사인방 중에 한 명인데 맞아요. 경남지사 되게 하고 싶어 했는데 음. 일단 그 녹취들에 하면 이제 대통령이 화까지 냈다는 거. 너는 내 선거 안 뛰고 지금 네 선거 뛰려고 하냐. 맞아요. 그 나왔죠. 뭐 물론 이제 그런 요인도 줄 수 있어요. 너 얘는 나 도와줘야 되는데 뭐 경남지사 나간다고? 그럼 너 지금 네 선거 빠져서 네 선거 준비하겠다는 거야? 아니야. 이런 것도 이런 요인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박원순 지사에게 꽃보직인 경남지사를 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재선까지는 그냥 갈 수 있죠. 그리고 잘 되면 홍준표 지사도 했고 김두관 의원도 경남지사한 다음에 대선 꿈을 가졌었고 경남지사가 꽤 이 대선 주자로서도 얘기되는 지역이에요. PK가 그런 자리를 받아갔잖아요. 저는 이건 명태균 씨 역할이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박완수 지사가 대통령을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명태 씨 역할이 있다고 봐요. 변호사님은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뭐 지금 뭐 나오는 그런 무슨 증인 채택이 뭐 철회되는 거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황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부분도 기자님들이 더 취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사기관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지점이죠. 근데 뭔가 정황은 분명히 있죠. 근데 일단 지금 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이제 당 특위가 제기하는 부분은 뭐 나온 거 아시겠지만 명태균 씨 처남이 또 취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취업도 뭔가 어쨌든 대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명태균 씨의 처남을 왜 산하기관에 취업을 시켜줬을까에 대한 물음을 당연히 그냥 일반 국민들도 다 가지실 텐데 검찰이 그 의문을 가져야죠. 왜 꼭 그쵸. 이 처남을 취업을 시켜줬을까? 음. 뭘 해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죠. 뭘 대가로 이걸 해줬지? 라는 걸 가져야 되고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 그리고 가장 떠오르는 건 공천과 관련된 것일 거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결국에는 박완수 지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수사를 많이 하고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창원지검이 하는 거니까 더욱 경남도지사 관련된 부분은 보고 있을 거고요. 나아가서는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완수 지사는 소환이 될 것 같아요. 창원지검에.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료가 모아지면 소환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소환이 되는 거물급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됩니다. 네. 저도 볼 때 뭐 관련된 자들은 다 소환될 것 같아요. 뭐 증인,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다 소환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늘 핵심. 대통령과 여사는 그러면 그러니까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타고 올라가야죠. 근데 현재까지는 타고 올라가기 위한 그렇죠. 그 계단들을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만드냐 안 만드냐는 지켜봐야 되겠죠. 빌드업 과정은 맞는 것 같지만 그 계단이 튼튼하게 만들어지느냐, 예. 혹은 그냥 물계단으로 만들고 있는 거냐는 지켜봐야 그렇죠. 된다. 만약에 그래서 이게 구속 기소 여부가 12월 예. 5일이잖아요. 12월 5일. 예. 네. 그때 이제 구속 기소를 하겠죠. 예. 할 텐데 그때 상황들을 보고 나서 별 게 없다. 그러면 특검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검찰이 저는 열심히 개인적으로 하는데. 열심히 예.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지난주에 좀 잘 아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이번 창원 좀 다른 것 같다. 거기 정유미 검사장은 그런 건 아닌데 그분이 그렇다고 꼭 친윤도 아니라고는 해요. 근데 그건 아닌데 이지영 차장이 가서 수사를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그 뒤에 지난주에 공관위원들 조사 받았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공관위원들이 조사받고 이건 좀 센데? 그 집권 여당이고 검찰이 그렇게까지 세게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질문 자체가 일단 그때 그럼 혹시 대통령으로 연관된 질문들로 많았다. 그래요. 네. 질문 자체는. 질문 자체가. 어허. 그래서 지금
당시에 공관위원 등 9명인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들 약간 긴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여기만 하고 뒤에 대통령이나 여사 가장 핵심에 갈 때는 주저거린다.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특검 창원지검 현재 잘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돼서 특검을 꼭 안 해도 돼. 이런 식이라면 특검 안 해도 되잖아. 이런 그치. 명분만 주려고 하는지 어떤지 이걸 잘 봐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대통령 내외로 올라가려면 진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련자들이 그 중간 다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소환해서 불렀을 때 그 뒤에 이제 대통령 내외가 있었다 또는 김 여사가 어떻게 해줬다라든지 이런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진술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인기가 없고 뭐 지금 레임덕이 되니 이렇다고 하더라도 또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진술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양심 선언을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계속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핸드폰을 찾아야 돼요. 황금폰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있는 것들 중에서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2번, 3번, 4번 포렌식을 해서라도 살려내서 결국에는 진술이 안 나온다면 객관적인 증거에 대통령이나 여사의 육성 녹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빼박이죠. 네. 일단 22년 5월 10일 공관위 재보궐선거 공관위 윤상현 위원장이 주도했던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5월 9일 날 김영선이 해줘라. 그런데 그렇죠. 당에서 말이 많네. 했던 그건데 제가 이제 한 여당 관계자한테 들으니까 이분이 나름 빠삭한 분인데 네. 들으니까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해요. 어떤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이 상황은 공관위원회 그때 윤상현 위원장 한교 의원이 부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정치인이 몇 명 들어가고 외부인이 또 많이 들어가고 외부인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는 투표를 했는데 5대4 정도로 해서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형식은 그렇게 갖춰져서. 근데 여기에서 외부에 인사가 해서 누가 있어요. 어느 재단에 뭐 이런 분. 근데 대통령이 그분한테 에이 저 누군데요. 김영선 내가 아끼니까 좀 해줘요. 그럴 리는 없죠. 없죠.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키맨이 누구냐? 키맨이 누구겠어요? 윤상현? 윤상현 의원인 거죠. 네?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과 가깝고 그렇죠. 키맨을 했을 텐데 윤상현이 그러면 이젠 다 들켰군요.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들켰군요. 사실 그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럴 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럴 갑자기 개그를 하시는 거예요? 성대모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 설명. 네. 상황 묘사. 윤상현 의원이 네. 그럴 일은 전혀 없다. 원래 없죠. 스타일이 그럴 일은 전혀 없다. 근데 윤상현 의원이 입을 안 열면 쉽지 이걸 않다. 실체를 밝히기가 쉽진 않을 수 있다. 입으로만 오갈 경우에. 그러면 그 다음에 쓰는 건 뭐냐면 당시에 뭐 아빠가 쓰는 거 예를 들어 당직자들의 카톡 김호수 이렇게 떨어졌는데 됐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어제 MBC 보도 나왔지만 실제 경쟁력 조사는 3위 했는데 어떻게 경선을 갑자기? 받았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할 텐데 근데 근데 이준석 이제- 의원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조사 받으러 가면은 할 수 있죠. 이준석 의원도 아는 게 꽤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얘기 다 의원은 했다고 했으니까. 이준석 의원은 아는 게 꽤 있대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럼 당시 얘기하지 당 않았어요. 대표였는데. 네. 네. 이준석 의원 아는 거 꽤 있는데 그럼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그 진술이 이준석 의원한테 결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 뭐 얘기 다 근데 했어요.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안 할 공산이 커요. 왜요? 왜냐면 본인 주장은 일단 자기는 목격자인 거죠. 어. 왜냐면 본인은 도장은 본인이 찍었지만 그날 22년 5월 10일 공관위에서는 공관위가 결정한 거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이준석 의원은 갖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이런 정황이 있어라고 이준석 의원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도 약간 그 얘기를 했었고 방송 끝난 다음에 저랑 얘기할 때도 좀 더 얘기를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네. 검찰이 만약에 그 대통령 내외까지 수사에 칼끝을 가겠다 싶으면 자기 아는 걸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굳이 내가 왜 얘기하냐? 하하.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카드만 던지고 말지. 그래서 본인은 책임 이제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은 약간 네. 그런 입장인 거죠. 본인 뭐 윤상현 의원 가깝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본인이 어떤 저도 이제 그렇게 보면 당신이 그 당시 대표였으니 본인 주장으로는 직접적인 관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좀 도적 책임이 있지 않냐. 근데 이준석 의원은 그건 지금 와서 김영선 의원이 수돗물 마시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지. 그때만 해도 경선 줄 만한 스펙은 돼서 내가 그것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었다. 라는 주장이었고 뭔가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굳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누군가 그 당시에 네. 있던 분들 대통령 내외가 아닌 이상
공관이 있었던 또는 다른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다른 자기의 동료 의원들을 해치게 할 거를 자기가 굳이 공개할 이유는 없다. 오케이. 이게 이제 이준석 의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걸로만 이제 정리하자면은 근데 실제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칼끝이 위쪽으로 향해 있다면 그때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때는 그래 검찰이 그 정도 자신 있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오케이. 라는 생각을 본인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지금은 모르는데 본인도 지금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지만 본인이 어쨌든 언제 조사 받을 거니 그때 본인이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게 이준석 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이준석 대변인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뭘 좀 알아오라고 그래서 내가 같이 밥 먹으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좋아요. 자, 저희가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근데 이제 한 곡지 했거든요. 그래서 다 그러면 빠르게. 예. 이번에는 지금 검사 탄핵도 있지만 이제 감사원장 탄핵도 있거든요. 요거 네.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관련해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고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 어제 저희가 전달해드렸습니다만.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지금 난리예요. 집단행동하고 이거 진짜 비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상식적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 감사원장 탄핵 관련해 가지고도 역대 감사원장들까지 나서 가지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요 상황을 지금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조금 헷갈리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망스럽죠. 물론 헌정사상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이다. 라는 거 이제 뭐 보시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워졌나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네. 저는 탄핵된 감사원장의 뭐 지금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뭐 역대 감사원장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럼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이 했던 행태들 반헌법적인 행태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는 왜 한마디도 안 하셨는지 그때는 어디가 계셨는지 진짜 물어보고 싶고요. 사실 감사원은 아시다시피 헌법기관이고 정치적으로도 중립성을 갖고 독립성을 갖는 그런 정말 최고의 기구인데 그 기구가 그동안 어떻게 쓰여 왔는지는 뭐 많은 국민들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거 뭐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감사를 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뭐 사드 관련해서 최근에 정의용 실장을 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저는 이게 참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다 기억하실걸요? 그때 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미 정상회담 그 하기로 결정했을 때 백악관에서 깜깜한 밤에 그 기자회견 했던 게 정의용 실장이었어요. 예. 기억나시죠? 예, 정의용 실장이 맞죠. 그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북미회담 할 거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정의용 실장과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 안보 라인들이 트럼프 내각 트럼프 사람들을 안다는 거잖아요. 아하. 지금 트럼프 2기 때문에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틀지 몰라. 예견 가능성이 없어. 이러면서 다 불안해하죠.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거 예측하시고 골프 연습까지 하셨다는데 8월부터. 그러니까 골프 연습을 하셨다는 지금 골프 연습하실 때가 아니고 트럼프를 겪어봤던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만나서 너희들 아직 인적 네트워크 있니? 뭐 어떻게 있니? 이런 거 들어야 될 때 아닌가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찍어서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것도 그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정책은 고도의 사항이에요. 근데 그걸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건 또 법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실망스러운데 이런 감사원에 대해서 사실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감사원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럼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탄핵밖에 없잖아요. 그럼 국회가 탄핵이라도 해서 견제하지 않으면 이걸 누가 멈출 수 있습니까? 이대로 끝까지 가게 놔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반헌법적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정말 좀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그 이 감사원장 탄핵이 들어가게 된 게 뭐 발언들도 발언들이고 그 관저공사 관련해서 21g이 굉장히 좀 그 의혹이 많은데도 심지어 감사원이 감사해서 이상한 거를 알아냈는데도 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많은 탄핵 소추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약간 전략적으로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다. 실효성이 없는 거는 굳이 그러면 거대 야당의 횡포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정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일부 분들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거대 야당 횡포 아니야? 과반 넘으면 무조건 직무정지를 일단 시킬 수가 있는 건데 한 것인데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과도한 게 정부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권 분립에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웬만하면 이 권한을 안 쓰는 게 좋고 웬만하면 이 권한을 안 쓰게 행정부가 선을 안 놓으면 되잖아요. 시속 80km 다녀야 되는데 어떤 차가 180km 다녀요. 멈춰 세워야죠. 그렇죠. 이게 탄핵 소추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감사원이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는 도로를 180으로 달렸다.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고 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저 이전 문제 뭐 열심히 해서 해야죠. 그런데 딱 막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8개인가요? 18개 업체 중에 16개가 무자격 업체인데 이걸 한 업체가 주관한 업체가 그렇죠. 21g. 근데 코바나 누가 콘텐츠 추천했는지를 말할 후원사. 수가. 네. 그렇죠. 누가 추천했는지. 그러면 애초에 이런 무자격 업체들을 가지고 온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모른다예요. 그럼 모르면 그냥 그래 몰랐어. 아, 난 기억날 줄 알았지. 그러고 갑니까? 감사원이 감사원이 말도 지금까지 안 그렇게 되는 했어요? 거죠. 그래놓고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 우리는 최대한 그 법률에 입에서 알려고 최선을 다했다. 다 했는데 못 알아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누가 이해합니까? 그렇죠. 아, 참 답답합니다. 아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많은 탄핵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탄핵을 하는 과정에서도 검사든 감사원장이든 이런 탄핵 소추가 계속 되는 와중에도 그렇게까지 민주당이 역풍이 안 분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고 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말씀을 제가 한 마디만 첨언을 네. 드리면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당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고민합니다. 네. 탄핵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혹시 뭐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하고 그런 고민들을 다른 이제 일반 뭐 친구들이나 뭐 이런 좀 지지자분들에게 고민을 물어보면 네.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해보기나 하고 역풍을 좀 고민해라. 음. 바람 한 점 안 불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지금 물론 이 민주당이 탄핵을 하는 거 보고 아우 쟤네 또 왜 저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하지만 저는 중도층에 계시는 국민도 민주당이 이런 탄핵을 하는 거 아우 쟤도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지금 오버해서 10분을 더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여기서 조금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이, 고맙습니다. 괜찮으셨어요 오늘? 예. 일단 스튜디오가 좋아요. 너무. 네, 화장실에 따뜻한 물 한번 느끼고 가세요. 손 한번 씻고 가세요. 예. 네. 집에 보일러를 아껴야죠. 자, 변호사님도 오늘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박성태 실장님 그리고 장현주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